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을 전국의 요양병원과 전국시도에 배포합니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슈퍼박테리아에 의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식품 속 잔류 항생제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기업재난관리 실무, 컨설팅 및 인증심사를 위한 기업재난관리자를 양성해 기업 스스로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프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을 전국의 요양병원과 전국시도에 배포합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체 억제대의 오남용으로 노인 환자들의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신체 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체 억제대는 전신 혹은 신체 일부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합니다. 이번 지침에서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평가해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위해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향후 복지부는 각 시도시를 통해 요양병원의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은 요양병원 인증조사 시에 이번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평가해 인증 여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요양병원 직원들의 편의에 의해 신체 억제대가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의 안정을 담보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슈퍼박테리아에 의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식품 속 잔류 항생제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육류 및 가공식품 등에 잔류하는 항생제 농도를 신속히 검출하기 위해 나노바이오 융합 기술을 이용한 항생제 농도 측정 방법 및 소형 측정 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기후변화 대응과 식품안전관리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 개발한 이번 기술은 자성을 갖는 나노입자 및 연료를 첨가된 실리카 나노입자를 이용해 식약처의 기후변화 대응과 식품안전관리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 개발한 이번 기술은 자성을 갖는 나노입자 및 염료가 첨가된 실리카 나노입자를 이용해 항생제를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방법으로 항생제 농도 측정에서부터 데이터 처리까지 온라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검사법에 비해 검출 감도가 높고 분석 시간이 20분 이내로 짧아 축수산물의 유통 전 신속한 잔류 항생제 검사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한국의 항생제 내성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식품 유해 물질 측정 기술 분야에서 이번에 나노바이오를 이용한 항생제 검출 원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와 국민의 식품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업재난관리 실무, 컨설팅 및 인증심사를 위한 기업재난관리자를 양성해
기업 스스로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재해 경감활동 전문 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강사 교육 및 교재 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기업재해 경감활동 전문교육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재해 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은 재해경감활동 실무,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대행, 우수기업 인증평가 등 총 3개 과정입니다. 이번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인증시험에 합격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기업재난관리자가 되고, 이에 따라 기업재난관리 담당 및 컨설턴트 등 재직자들의 전문성이 높아져 기업의 재난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이번 교육을 기업재난관리 실행의 시발점으로 삼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내실화는 물론 수립된 계획에 맞게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을 통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작년 말에도 한 차례 논의됐으나 환경보건위원회가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환경성 질환에 대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성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 오염 물질에 의한 질환 등 5종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신 기업의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환경보건법 제19조는 환경성 질환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360여 건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의심 사례를 접수해 개별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의 직간접적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1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안전행정부는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지방규제 신고센터 개소에 이어 상반기 중에는 광역지자체별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기업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각종 규제 관련 애로는 분야별 사전 검토를 거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규제 개선과 애로 해소는 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나 그동안 기업인 등은 행정기관의 불이익을 우려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불만을 쉽게 토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폭력 피해를 본 이주 여성의 보호시설이 새해 세 곳도 늘어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주 여성쉼터 2곳과 이주 여성그룹홈 1곳을 서울과 경북 등지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간 머물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2004년 2곳에서 시작해 현재 전국 22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정원은 260명 정도입니다. 이번에 추가될 이주 여성 그룹홈은 자립의지가 있으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주 여성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주 여성 쉼터는 이에 따라 모두 24곳으로 그룹홈은 2곳으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이주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폭력 피해도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가운데 가정폭력, 일반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피해 상담은 2011년 6,427건에서 지난해에는 9,402건으로
46% 늘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가정폭력 대책이 나오고 이에 대한 이주 여성들의 인식도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여성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가 잇따라 피설됨에 따라 외교부가 안전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말 그대로 외국 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경비를 벌 수 있게 하는 일명 관광 취업 비자 제도로 상대 국가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30세 사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고 체류 기한은 1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은 곳은 지난 1995년 호주를 시작으로 캐나다와 뉴질랜드, 일본 등 17개국과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15개국과의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매해 많은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만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참가자들이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외교부는 또한 1월부터 주호주 대사관에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안전도움센터를 개설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일반 의약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요약해 기재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반 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전문 용어로 깨알같이 기재된 의약품의 용도, 복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허가사항 요약 기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의 요약 기재안을 별도로 마련해 의약품 제조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했습니다. 요약돼 있는 의약품 허가사항의 전체 내용은 제품에 동봉된 첨부 문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이지드럭 또는 식약처 온라인 의약도서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 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읽기 편하도록 외부 포장 기재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의 요약 기재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환자의 연간 의료비 중 일정 한도 이상 금액을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의 기준 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돼 저소득층의 기준 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까지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 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상한 금액이 1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개선됨으로써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 부담 상한액은 2015년부터는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경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상한 금액 기준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 현황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 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정기 검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이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담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개정안을 오는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륜 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이며 신차의 경우 최초 3년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기간이 경과해 검사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은 온실가스 규제제도 시행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 승합자동차 중 승차 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입니다. 또 자동차 제작사는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처는 축산물이 특정 부위 위주로 편중 소비되는 현상을 개선해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식육 가공식품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정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을 신설해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금 지원, 인력 양성, R&D 투자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처 간 협업 사례로서의 의의가 큽니다.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소에서 식육 가공품을 만들어 팔더라도 위생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표시사항 등은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조정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토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 추진으로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가공품 소비가 확대돼 수급 불균형 개선과 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됩니다.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방사능 방제 기능을 총괄할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 안전규정정책 조정회의가 신설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주재하는 원자력 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해 방사선 안전관리와 방사능 방제 기능을 실무적으로 총괄 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원전을 건설할 때부터 운영 폐기까지 주요 기자재의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어느 부품이 언제 마모돼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원전 현장 관리 강화 차원에서 울진, 월성, 영광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지역사무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역사무소는 현재 고리를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납니다. 4년에서 5년이었던 방사능 방제 훈련 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한파에 취약한 심혈관 질환자, 고혈압 환자 등의 건강을 위해 2월까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랭질환 감시 체계는 전국 지정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440여 개소의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저체온증 및 동상 환자의 응급치료 사례를 보고하도록 해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겨울철 한파 등으로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저체온증, 동상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따뜻하게 옷 입기, 수분 섭취, 실내 습도 유지 등과 같은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자, 독거노인, 영유아, 노수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 한파 건강 취약 계층은 실내외 활동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겨울철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피해 사례가 증가할 경우 대국민 주의 환기 유도 등 지속적으로 겨울철 한파 대비 건강 수칙 및 행동 요령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건강 피해 최소화 활동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 관련 전문 채널 사회안전방송이 타 기관의 모범이 되고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회안전방송은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네마TV와 함께 안전에 관련된 콘텐츠를 방송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제작 및 방송하는 등 안전사고의 대처법을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였기에 그 공을 인정하여 본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봤는데 이렇게 또 좋은 훌륭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그 국민 안전과 그 재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방송도 제작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선주입니다. 점점 더 매서워지는 추위에 두꺼운 양말과 장갑, 이것저것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보온용품들을 착용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보온용품들도 추위 앞에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더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동상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겨울철 동상 예방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동상이란 무엇인가요? 동상은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 많이 노출된 그 어떤 피부 조직 안에 수분이 얼어서 세포막을 파괴해서 조직이 손상을 입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젖은 옷을 입고 있거나 차가운 금속에 장시간 노출됐을 경우에는 열 손실이 많아서 진행이 빨라지는데요.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어떤 심혈관 질환자 같은 건강에 취약한 계층의 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동상이 심하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붉어지는 것이 2, 3일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고 피부색이 까맣게 변하는 등 어떤 괴사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서 즉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상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도 동상은 피부 표피층이 손상되는 경우로 어떤 빨개지거나 붓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보이고 2도 동상은 거기에 물집까지 생기는 단계입니다. 3, 4도 동상에 걸리면 조직이 괴사되기 시작하는데 이 경우에는 괴사된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몸 전체가 장시간 낮은 온도에 방치돼서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맥박과 호흡이 점점 약해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동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는 노약자나 어린이, 심혈관 질환자 등 그런 어떤 만성 질환자는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평소에 의복은 여러 겹으로 겹쳐 입으면서 외출하실 때는 장갑이나 마스크나 목도리를 착용하시고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방한복이나 어떤 핫팩 같은 보온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 응급처치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동상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실 때는 의복이나 신발이나 어떤 옷이 젖어 있다면 젖은 옷도 가급적이면 벗어주시고 따뜻한 담요로 몸을 감싸고 의식이 있으시면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상 부위를 38에서 42도 정도 되는 어떤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40분 정도 담그시고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오시는지를 관찰해 주시고요. 주의할 것은 어떤 43도가 넘어간 아주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과 특히 눈으로 어떤 동상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은 화상이나 동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상식이므로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동상으로 의심된다면 외부에서 건조한 열을 가하는 것은 피하고 피부색이 돌아오지 않으면 병원으로 즉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상은 추운 겨울에 발생하기 때문에 흔히 겨울 동상이라고 불립니다. 동상은 주로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귀, 코, 뺨 등에서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은 물론 목과 귀까지 따뜻하게 보온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이프 앤 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불이란 산림 또는 산림에 연접한 지역의 나무, 풀, 낙엽 등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의하여 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소중한 자연을 잃는 것은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반드시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불 위험이 큰 통제 지역에서는 절대 산행을 하지 않습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 담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취사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반드시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하며 주변에 산불 위험 요소가 없는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묘, 무속 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갖춘 뒤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합니다.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항상 산불 조심을 당부해야 합니다. 입산 통제 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절대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산에서 산불을 발견했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초기에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고 있던 외투를 사용하여 산불을 두드리거나 덮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므로 바람 방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불기운이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산불로부터 대피할 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곳, 도로, 바위 뒤 등 안전한 곳을 대피 장소로 선택합니다. 또한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 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됐을 때는 먼저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집의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해야 하는데요. 이때 대피 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공터를 이용합니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웃 옆집을 확인하고 산불로 인한 위험 상황을 알려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가축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불에 놀란 가축들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축사를 정리정돈해 환경 변화를 최소화합니다. 가축에게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에게는 부드러운 풀, 사료를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에 매우 놀라 평소와 달리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는 가축은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돌봐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강심제, 비타민제, 수액, 광범위 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합니다.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한 가축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합니다. 산불로 인해 가축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크게 다친 가축은 즉시 치료하고 가변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상처 부위가 덧나지 않게 연고 등을 잘 발라줍니다.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축사 주변을 잘 단속하며 축사의 청결을 유지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질한 사료는 절대 가축에게 먹여서는 안 되며 즉각 폐기 처리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야산에는 목초를 파종해 토양 유실을 막고 목초는 사료 자원으로 이용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큰 인명, 재산 피해를 낳는 산불. 산불 예방을 위한 작은 관심과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설 북극 한파 기습 전국이 꽁꽁 보기만 해도 아찔한 빙판길 12월 복설 한파로 빙판 낙상 사고 전년보다 20배 급증.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의 빙판길 낙상 사고 이송 환자는 1년 전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1,800여 명. 이 중 148명은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엉덩이 뼈인 고관절이 부러지면 각종 합병증을 유발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애 데리고 외출해야 될 때는 넘어질까봐 정말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위험하죠. 아이고, 이건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있어요. 너무 미끄러워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타박상, 골절 등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빙판길. 이제 걱정 마십시오. 신발에 착 걸어주기만 하면 그 어떤 빙판길도 문제없이 미끄러운 빙판에도 착 붙는 접질이야. 미끄럼 방지 철거머리 아이스워킹. 중심 잡기 힘든 논길도 착착. 노인분들에게 정말 위험한 논길 빙판길에서도 미끄럽지 않으니까 더욱 안전하게. 이런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갈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죠. 경사진 곳에서도 더욱 뛰어난 기능. 비밀은 아이스워킹의 4중 안전 논슬립 시스템. 1차 하이특수 아이언 합금 4개, 2차 로우 특수 아이언 합금 2개. 아이언 합금이 상하 입체적으로 잡아주는 강력 제동기야. 3차 회오리 제동 시스템. 4차 특수 홈 설계가 중력을 다방향으로 분산. 4번 잡아줘 그 어떤 빙판길에서도 놀라운 접지력,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 입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스워킹 착용 여중생과 10년 이상 운동한 건강한 남성과의 빙판길 줄다리기 실험. 아이스워킹 착용한 여중생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아이스워킹의 승리. 두 번째, 빙판에서 달리기 쉽지 않죠? 하지만 아이스워킹을 착용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굉장한 스피드. 비교해보면 아이스워킹의 효과 확실합니다. 세 번째, 아이스워킹을 착용하면 빙판이 드리블까지 가능. 출근할 때 구두에 끼기만 하면 되니까 와 진짜 좋아요. 아이고, 우리 같은 노인애들 안전하게 걷게 해줘서 얼마나 좋아요. 뛰어난 단성과 보건력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운동화, 부츠, 등산화, 신사구두, 여성 단화, 하이힐 등 어떤 신발에도 한 번 사용하고 마는 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홈쇼핑 런치 기념 1+1 대파격 할인. 29,900원 한 세트를 구입하시면 29,900원 한 세트가 더. 남성용 2세트 29,900원. 여성 및 어린이용 2세트 29,900원. 잠깐! 남성용 2세트, 여성용 2세트를 구입하시면 여기서 또 2만원 할인 39,800원. 각 세트에는 휴대가 간편한 전용 주머니를 함께 드립니다. 미끄러운 길에 낙상이 걱정되는 부모님을 위해 1+1 파격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찔한 겨울철 낙상 사고. 바닥에 얼음이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스워킹을 착용해봤습니다. 와, 진짜 안 미끄럽다. 이젠 이렇게 걸어도
걸어도 뛰어도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낙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어떤 빙판길에서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신발에든 걸어만 주면 됩니다. 보이십니까? 바로 이 차이. 그래서 꼼꼼한 빙판길도 폭폭 들어가는 눈길도 살짝 누가 더 위험한 차라빙판길도 미끄럼 걱정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워진 계단이나 대리석 타일 위를 걸을 때도 착 잡아줘서 찰바머리 신발패드로 불리는 아이스 워킹. 안전 보행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빙판길 낙상 사고 속출. 서울에서만 매일 빙판길 사고로 68명이 119 구급차행. 넘어졌는데 팔이 다 부러졌대요. 미치겠어요 진짜. 엉덩이뼈 골절, 심하면 사망까지. 노인성 고관절 골절, 욕창, 폐렴, 합병증, 치명적. 눈길 걸어오는데 하는 순간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빙판길 눈길 미끄러운데 나가시지 마시라고 그래도 나가시더니 그렇게 되셨잖아요. 미끄럼은 내가 접는다. 빙판의 차, 미끄럼 방지, 철거머리 아이스워킹. 첫째, 논스립 미끄럼 방지 기능. 신발에 착 걸어주기만 하면 그 어떤 빙판길도 문제없이. 미끄러운 빙판에도 착 붙는 접질이야. 중심 잡기 힘든 논길도 착착. 노인분들에게 정말 위험한 논길 빙판길에서도 미끄럽지 않으니까 더욱 안전하게. 경사진 곳에서도 더욱 뛰어난 기능. 잠깐, 논길뿐만 아닙니다. 얼음판 위에서도 달리기가 가능한 기적같은 효과. 도저히 올라갈 수 없던 곳도 아이스워킹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둘째, 어떤 신발에도 간편하게. 미끄럼 방지 아이스워킹은 신고 있는 신발 어디나 간단하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운동화, 부츠, 등산화, 신사구두, 여성 단화, 타일 등 어떤 신발에도 자유롭게 달붙여. 아이 등굣길도 안전하게. 외출 시에도, 남편 출근길에도, 등산할 때도, 산책할 때도, 겨울철 야외 활동도 이제 철거머리 아이스워킹으로 미끄럼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기세요. 셋째, 착용한 듯 안 한 듯 탁월한 착용감. 울퉁불퉁 체인형이 아니라 얇은 특수 실리콘 소재로 착용한 듯 안 한 듯. 티가 나지 않아 스타일도 설리고 이물감 없이 보행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이 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아유, 우리 같은 노인네들 안전하게 걷게 해줘서 얼마나 좋아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타박상 골절 등 자칫하면 큰 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빙판길. 이제 걱정 마십시오. 중심 잡기 힘든 논길도 착착. 노인분들에게 정말 위험한 논길 빙판길에서도 미끄럽지 않으니까 더욱 안전하게. 이런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갈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죠. 경사진 곳에서도 더욱 뛰어난 기능. 잠깐 입증해 보겠습니다. 아이스워킹 착용 여중생과 건강한 남성과의 빙판길 줄다리기 실험. 여중생의 승리. 빙판 위에서 달리기 쉽지 않죠? 하지만 아이스워킹을 착용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굉장한 스피드. 비교해보면 아이스워킹의 효과 확실합니다. 아이스워킹을 착용하면 빙판에서도 드리블까지 가능해집니다. 홈쇼핑 런치 기념 1+1 대파격 할인. 29,900원 한 세트를 구입하시면 29,900원 한 세트가 더. 남성용 2세트 29,900원. 여성 및 어린이용 2세트 29,900원. 잠깐, 남성용 2세트, 여성용 2세트를 구입하시면 여기서 또 2만원 할인 39,800원. 각 세트에는 휴대가 간편한 전용 주머니를 함께 드립니다. 미끄러운 길에 낙상이 걱정되는 부모님을 위해 1+1 파격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